다음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지난 열흘간 참 남부 지방이 불에 탔습니다. 영남이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 현안 질의가 제가 8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집중력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치 쟁점과 섞이는 것 같아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내 수석들께서 좀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밭두렁 태우지 말고 담배 꽁초 버리지 마십시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이 될지, 이번에는 영남이었지만 충청, 호남, 강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오늘의 산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상섭 산림청에 와 계신가요? 예, 나오시죠. 이리. 우선 영남 산불로 31명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도 빌고 40여 명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철 본회의장 답변은 처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부위원회다 보니까 주로 예결위원 답변하셨을 텐데, 그죠? 네. 저하고 3월 21일 날 산청에서 만났는데 그 후로 좀 뭐 집에는 가셨어요? 네, 뭐 제대로. 아, 그러니까 네. 산청 계시다가 의성에 더 큰 불이 나는 바람에 옮기셨던데 네. 이게 내일 당장 4월 4일은 청명이고 모레 4월 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을 갖고 계시고 또 산불 연구과도 있잖아요. 네. 뭐라고 나와요? 원인이, 산불 원인이? 예, 우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고 기상청에서 3월달 요번 그 대형 산불 관련된 기후를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고온, 건조, 강풍 이런 과거하고 유례 없는 그런 기상 상황이 좀 가장 산불이 확산되는데 가장 컸다고. 그러니까 방금 봤습니다만 FDDI 인덱스인데 이게 Field Fire Danger 인덱스인데 온도, 강우, 습도, 풍속. 그러니까 덥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면 작은 실화 하나가 큰 산불을 번진다. 이런 뭐 경험적 법칙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경사도 뭐 지형이라든지 산림 내 연료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연료량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 나무의 양 연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다면 이게 뭐 앞으로 산불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산불을 없앨 수는 없다. 불은 내년도 나고 다음에 날 거다. 그러면 대응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이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날 우리가 산청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봤습니다만 재난이 복합적이에요. 산림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달라붙어야 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같이 봤잖아요. 자, 경찰서는 뭘 해야 되죠? 시골도 차가 많아, 농촌도. 차량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치우고 차량 통행을 해주고 사람을 구해내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럼 지역 소방서는 뭐 하느냐? 민간 주거지역과 산 사이에 점이지대를,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물 뿌리고 또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불을 끄는 거는 뭐냐? 그럼 산림청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그 산림청의 규모를 봐서는 시장 군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산림청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 범위가? 100헥타 미만으로 산불 영향 구역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지휘하도록 돼 있고요. 지휘를 하는 거죠. 1000헥타 미만일 때는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돼 있고 1000헥타가 넘어가면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외딴 집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모시고 나오려고 안 가실라 그래. 떠나기 싫다. 내가 불 끄겠다. 심지어는 경찰관이 가서 고지를 해요. 112 신고법에 의해서 어머니 잘못하면은 체포됩니다. 내지는 그 강제 이주를 시켜야 돼. 강제 집행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 현장을 가장 아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면장, 심지어는 이장까지 동원돼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집 피우시면요 이 돕는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요. 이런 소리를 해야 미안해서 옮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줘야 돼요. 또 10여일 정도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돼. 그럼 밥을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다 일일이 나누고 이런 뭐라 그럴까 안 보이는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전체가 달라붙어야 끌 수 있다는 게 산불이에요. 그래서 복합 재난이고 대응을 잘해줘야 돼요. 그 삐님 느끼고 계시죠, 그죠?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산불 끄는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헬리콥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어요? 50대 운영하고 있고 2대는 이제 해외에서 금년에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카보프라는 게 제가 아주 그 800리터짜리도 있고 3000리터짜리 있고 가장 큰 게 8000리터짜리던데 저는 800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바게스로 물 붓는 거, 바가지로 물 붓는 것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 한번 보니까 제가 미국 경우를 좀 보니까 아예 저를 헬기로 안 하고 저렇게 큰 거 있잖아요. 저렇게 그 에어 탱크라는 걸로 뭐 3만 리터, 30톤을 싣고 와서 저렇게 화학 제품을 뿌리는 뭐 대형인데 저는 지금의 산불 대응 전략 가운데 헬리콥터를 늘리자, 특히나 대형 담수량 대형을 늘리자 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비행기 사오고 하면 예산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착목한 것은 오히려 더 다음입니다. 이게 진화돼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이 꺼야 돼요. 한번 보시죠. 저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산불 진화대 어떻게 밤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불을 끄는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꺼요. 저렇게. 왜 저러냐? 이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쌓이고 낮에 아무리 헬리콥터에 가서 물을 들이부어도 나뭇잎 아래로 침투가 안 돼. 아주 그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 고텍스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침투 안 하고 잔 밑에는 낙엽 밑에는 불씨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낮에 다시 해가 뜨고 습도가 떨어지면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서 낮에 다시 활동하는. 그래서 아주 헬기 소리만 들리면 주민들이 박수치고 헬기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어찌되나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저 산불은 사람이 끄는 거다. 지금 당장 제 그 지역구 산책마다라도 주부는 잡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헬기가 떠다녀요. 왜? 저 잔불 때문에.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림진화대는 우리 저 종류가 제가 알아보니까 세 종류 정도 돼요. 산림청이 지금 참 보세요. 공중진화대가 지금 청장님이 지휘하는 그 부서죠. 산림청. 예, 맞습니다. 그럼 특수진화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문 지방청 아니죠. 저기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저런 정도. 그래서 나름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인력, 그 불 진화하는데 특화된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공중진화대 104명이 전부라도 과언이 아니죠. 예. 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말씀을 좀 해보세요. 공중진화대
100여 명하고 특수진화대도 460여 명 있는데 두 진화대는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산림청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 직접 지상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중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입니다. 전문예방진화대는 지자체에서 이제 그 고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험한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서 진화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잔불정리라든지 뒷불정리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고 기기가 좋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투입되거나 하지 못한다면 산불을 오래 못 끄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다니까요. 한번 저분들 한번 장비를 살펴봤어요. 산림진화 장비 한번 보세요. 저 불로서는 쇠선랑 같은 거 좀 차 있고 차는 저렇게 돼 있고, 근데 저 5억 6천만 7억짜리 있고 보면은 전문 진화대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쇠선랑을 이용한 진화 한정밖에 없는 거고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발과 복장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정당국과 협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특검비라든지 이런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을 많이 갔는데 이번에 왜 AI 드론 예. 드론으로 본 게 불심한 포착하는데 왜 드론을 활용한 진압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개발 중입니까? 진화용 드론. 예. 물을 한 100리터, 200리터 싣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일부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재작년 안동 산불 났을 때도 투입을 해봤는데요. 이게 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떠 있을 때는 드론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 우려 때문에. 야간에만 산불 진화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번처럼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하면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에 들어가시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산불은 어떻게 보면 뉴노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산불의 무슨 예방책이라기보다는 대응 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국립공원이 모든 현재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작은 소리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